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시각이죠.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또 에너지와 또 인프라 담당하고 계시니까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최근에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필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부작용이 또 있다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 이런 사실은 사실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발전량 비중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 특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 자연환경이 유리한 지역일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전력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 전력 수요는 낮 시간대에 많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전력 수요의 그래프를 보면 산처럼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에는 이제 낮 시간대 전력 수요, 그러니까 순 전력 수요라고 하는 전력 수요에서 태양광 발전을 차감한 전력 수요가 아래로 푹 꺼지는 오리 모양의 형상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덕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봄, 가을이 되면 좀 더 심화됩니다. 올해 봄에 2023년 봄에는 더 심화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뭐 거의 낮 시간대 순전력 수요가 거의 0이 되는 이제는 아예 뭐 더 커브가 아니라 캐년 커브다. 이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ESS예요. 네. 이제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면 해가 뜨면 발전이 되고 바람이 불면 발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SS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이런 곳에서는 대규모의 ESS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ESS 말고요. 네. 송배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요. 그런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전라도에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력이 수도권으로는 올라오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송전망, 배전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부작용이 심화될수록 저희 그 ESS도 중요하지만 이 전력을 어떻게 잘 수송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이제 퇴역하는 발전소,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는 LA 근처, 샌프란시스코 근처 이런 도심 근처에서 퇴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한 발전소들은 저기 멀리 사막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네. 저기 바다 위에 있는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쓰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송전망뿐만 아니라 이 배전망에 대해서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 자연재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연재해 올 때마다 이제 배전망, 그다음에 전력망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좀 그러면 미국에서도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전력회사들의 투자비가 이렇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미국 전력회사들의 투자비가 연간 10%에서 20%씩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회사들이 투자한 거의 투자비의 절반이 지금 송전망과 배전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송전망과 배전망 투자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변압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변압기를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이러한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에도 보시면 환율과도 같이 겹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 예를 들어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제룡전기라든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러한 회사들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배전압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다 이런 수요에서 비롯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력요금도 지금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는 이제 환전은 동결을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좀 같이 짚어주세요. 예, 이제
이 전력요금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전력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데 이제 유럽에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서 전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나라나 이 소매 가격으로 전력 가격을 인상분을 전가시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미 전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주택용 에너지 가격 인덱스라고 하죠. 네. 이 인덱스가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하시면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갔다.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올해는 지금 이제 가스 가격도 보시면 헨리허브 가격이 지금 한 2.5불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임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전력요금 올라가는 거 말고 투자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력요금이 올라가면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을 줄여야겠죠. 조금 네. 아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주택용 태양광과 ESS입니다. 네. 주택용 태양광 이제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 나오는 전력을 이제 저장해 놨다가 저녁 시간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는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 ESS 설치는 사실 경제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전력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주택용 ESS 설치가 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때 태양광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ESS를 같이 설치하는 비율도 많이 증가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주택용 ESS를 제조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중국의 파일런텍이나 BYD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테슬라나 엠페이지 같은 회사들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실 전력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나 이제 한 내년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실적이 작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주택용 ESS에 한정해서는 실적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ESS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렸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전력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됨에 따라서 지금은 볼 시기는 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또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ESS 이야기를 하면은 또 최근에 또 가상 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ESS에서 그러면 이제 제조가 아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상 발전, Virtual Power Plant라고 하죠. VPP라고 하는 가상 발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력망 전체적으로 보면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발전소들의 특징을 보자면요.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발전기,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 발전기가 3개가 필요했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수많은 태양광, 작은 규모의 발전소죠.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 배터리, ESS,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택에도 태양광과 ESS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력망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또 제어도 안 돼요. 컨트롤도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력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불거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ESS 설치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발전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제어하는 게 가상 발전소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예, 기존의 이제 전력망에서는 대형 발전소 몇 개만 제어하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발전소를 제어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발전소들을 통합하고 최적화해주는 IT 플랫폼, 이걸 VP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VPP를 흔히 이제
전력 산업의 우버다, 전력 산업의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용 태양광과 ESS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낮에 주택용 태양광 지붕 위에서 발전을 해서 저장시켜놨다가 저녁에 내가 쓰기 위해서 이제 네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측면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IT 플랫폼을 통해서 다 모아놨다가 전력을 외부로 팔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네. 예, 전력망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VPP를 우버나 에어비앤비하고 유사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상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어떤 곳들이 예. 있을까요?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미국을 좀 살펴볼게요. 예.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용 태양광과 ESS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력 소매요금 110원 정도 합니다. 누진세 적용 전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4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 그런데 발전원가는 미국이 더 싸요. 미국이 더 싼데 미국의 국토가 크지 않으니까 그쵸. 송전 배전 해야 되고요. 각종 부가금이 붙기 때문에 400원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용 태양광과 ESS를 깔면 전기요금이 전력에서 받는 것보다 20% 싸다. 이런 이제 주장을 썬런 같은 주택용 태양광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VPP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도 보면요. 썬런이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처럼 이제 이런 주택용 태양광에 관계된 회사들이 많아요. 주택용 태양광 자산들을 모아서 이제 구조는 다 다른데 썬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PP에 참여하면 내가 750불 줄게. 선불로 내가 줄게.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력 요금이 제가 소매 요금이 한 400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송할 때마다 이건 비상시에만 역송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네. 60시간까지. 2,000원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상을 제시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을 모아서 VPP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썬런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고객과 컨택이 있죠. 반면에 여기 오토그리드나 스템과 같은 회사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기술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객을 가지고 있는 썬런과 네. 테슬라가 왜냐하면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드립니다. 네, 가상발전소와 관련된 투자 전략 좀 모호한 개념에 좀 우려스러웠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셨습니다. 관련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제 전기차가 보면요. 지금 팔리는 것들 중에는 한 10대 중에 한 대가 되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100대 중에 한 대밖에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게 IEA에서 나오는 글로벌 EV 아웃룩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데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보시면 시나리오에서 전기차 전망이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네. IRA나 이런 것들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면 관련 인프라 사업도 성장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볼 수가 네. 있겠죠. 제가 작년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데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말고요. 네.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력 시장에 활용하는 V2G와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주택용 태양광과 같은 홈 에너지 솔루션을 하는 그런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그럼 V2G에 대한 개념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걸까요? 예, 전기차의 배터리를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걸 V2X라고 해요. 아, 네. 예. 캠핑카 아시죠? 네네. 캠핑카에도 배터리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캠핑 나가서 요즘엔 당연히 전기 들어오는 데도 많지만 전기 안 들어오는 데 간다면 그걸로 내 전자기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가정기기나 이런 다른 용도에 쓰는 걸 V2L이라고 해요. Vehicle to 네. Loa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집에 전력을 공급하면 Vehicle to Home이라고 해서 이제 V2H라고 하고요. 네. 이걸 이제 전력망에 활용하면 Vehicle to Grid라고 해서 V2G라고 하죠. 그러니까 V2G는
전기차에 장착된 대용량의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력망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를 이용해서 새롭게 또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개념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그럼 기술이나 뭐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V2G 전문 회사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누비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누비 같은 이제 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사실 이게 굉장한 사업 기회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쿨버스, 버스 같은 이제 상업용 차량, 배터리가 크고 운행 시간이 일정하죠. 이런 이제 사업기를 활용해서 내가 V2G를 할 거야라고 이제 사업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V2G 전문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제조사들 있죠. 네. 전기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V2G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주택용 태양광과 ESS 이런 이제 홈에너지 솔루션 사업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 입장에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V2G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경우에 전기차가 상품성은 좀 좋아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V2G로 수익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니까 전기차 구매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증가하지 네. 않죠. 그런데 전기차 회사가 V2G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조금 더 나가서 홈에너지 솔루션 사업까지 한다던가 하면은 통합적인 상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 태양광도 리스하고 할부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걸 자동차 할부하고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상품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네. 매출과 이익이 다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또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뭐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업 구조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게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일 소비자 대상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 소비자의 구매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캐시가 많이 없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다들 할부나 리스를 해야 됩니다. 금융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샀으니까 집에 충전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 서비스가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기차를 사서 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운행을 하면 전기요금이 한 40% 이상 증가합니다.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력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늘어나죠. 그러면 나는 이제 전기요금을 좀 아끼고 싶은 니즈가 생길 거고요. 그럼 주택용 태양광과 ESS를 설치하겠다는 설치 요인이 좀 생기겠죠. 그런데 주택용 태양광과 ESS를 설치하려면요, 마찬가지로 금융과 설치 서비스가 들어와야 돼요. 네네. 이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결되는 니즈를 바탕으로 비슷한 필요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회사가 고객에게 이런 판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테슬라죠. 네.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주택용 태양광과 ESS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V2G는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나는 이미 다른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별로 규모 안 큰데 내가 할 필요 없지 않아? 하고 네. 있었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뭐 솔라루프, 그다음에 파워월, ESS 상품이죠. 이런 걸로 이제 이 홈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최근엔 GM도 이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GM 에너지라고 만들고요.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여기에 이제 V2H, 그다음 V2G, 그다음에 주택용 ESS, 상업용 ESS 이런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썬런과 같은 주택용 태양광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갈 거고요. 이 경쟁에서 어느 회사가 이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또 재미있는 소식들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